네, 반갑습니다. AWS에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기업 내부 데이터를 이용한 생성 AI 기반 서비스 구축하기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생성형 AI 너무 이렇게 많이 붐업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약간 이 기술에 대해서 약간 리마인드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생성형 AI가 주고받게 된 거는 이제 과거로부터 데이터가 많이 쌓인 이 빅데이터, 데이터가 많이 쌓인 거가 또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 컴퓨팅을 이렇게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해주는 파워가 좋아졌고, 그리고 한 10년 전에 저희가 알파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 기존에 기계학습 기술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면서 우리가 이제 생성의 AI의 아주 기본 기초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인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나 문자 같은 이런 이제 단순한 그 데이터를 인풋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한 다음에 원하는 이제 단순한 결과들을 냈죠. 통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결과를 했다고 하면은 이 딥러닝이 이제 가져온 좀 큰 변화는 데이터가 좀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학습에서 우리가 오는 비디오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에서 객체를 인식하고 하는 이런 단순한 아웃풋을 내는 것이 이제 딥러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인풋이 굉장히 복잡한데 결과의 어떤 작업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원래는 예전에는 하나의 어떤 작업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를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별은 굉장히 복잡한 작업들까지 다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기존의 딥러닝 모델들하고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기계학습 모델을 우리가 어떤 작업에 대해서 원하는 작업을 있으면 그 작업에 대해서 각각의 모델들을 다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MLOps 같은 게 필요하고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 파운데이션 모델, 그 생성형 AI가 쓰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엄청나게 큰 거대 모델 하나를 딱 학습을 하고 나면은 걔가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많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챗GPT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존의 모델하고 많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특히 회사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려면 우선은 이제 일반적인 목적으로 미리 트레이닝된 이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일단 갖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특정 도메인의 데이터를 넣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파인 튜닝이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결과들을 이제 얻어낼 수 있고 특정 도메인에 맞는 작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쓰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글쓰기, 디자인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챗GPT 써보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상으로 이제 비즈니스 작업이라든지 회사에서 하는 어떤 업무 플로우를 구성한다든지 나아가서 회사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도 필요한 것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들어가는 어떤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회사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먼저 AI 지식 없어도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비용이 저렴하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엄청 크고 아주 빅테크들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엄청난 큰 기업들이나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챗GPT가 그런 어떤 이렇게 그거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 그러니까 AI 지식 없이도 누가 쓸 수 있는데 비용은 저렴해요. 예. 근데 작업할 수 있는 양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어떤 AI를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걸 회사에서 하려면 2가지가 더 필요한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튜닝을 해야 될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회사의 데이터를 집어넣더라도 이걸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 2가지가 더 필요한데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이제 그 생성 AI 서비스 하나를 이제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 예를 들어 오픈 AI나 뭐 어떤 큰 회사들이 만들고 있고, 그것들을 갖다 쓰기는 어렵다고 아마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뭐 GPT-4나 챗GPT나 이런 것들.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경향이냐면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도 경량화되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서도 이제 저희가 타이탄이라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뭐 텍스트 요약이나 뭐 생성 분류, 뭐 Q&A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엔소로픽이라는 회사에서 스타트업이 만들고 있는 클로이드라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 이것도 대화라든지 질문 답변, 우리가 챗GPT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을 할 수 있고, 또 뭐 번역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테이티빌리티 AI라 해서 만든 스테이티빌리티 퓨전 모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만들어주는 모델이 오픈소스 모델이기도 하고, 또 AI20웍스나 코히어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스타트업들에서 만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 클라우드에서 바로 각 기능을 바로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아마존에서도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들 다 해서 거대 모델로 이제 아마존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제 LLM, 그러니까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모델은 이제 아무래도 아마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넣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들,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상품 추천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도메인의 좀 정확도가 훨씬 높고, 또 뭐 부적절한 어떤 컨텐츠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해주는 그런 책임이 있는 AI 기능 같은 것도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서비스가 지금 이제 저희가 프라이빗 프리뷰고 아마 조만간 이제 정식 출시가 될 텐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뭐 챗GPT처럼 이제 뭐 질문을 하면은 해주고 생성도 해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떤 회사 내에 있는 서비스 앱을 만든다.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서비스들,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크게 네 가지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챗GPT에 넣는 그런 요청들 이런 걸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먼저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뭐 휴대폰 가입 해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뭐 중단하고 가입 해지 안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회사 내에 이런 뭐 통화 기록이라든지 CS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컨텍스트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생성 AI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생성 AI가 답변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통화 기록을 통해 가지고 CS가 그거 기록을 보고 뭐 거기서 들어온 추천 기록을 보고 자기가 직접 답변을 했다고 하면, 생성 AI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 컨텍스트 데이터와 모델에서 만들어진 생성형 문장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이드를 이렇게 쭉쭉쭉쭉 생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그 기능 세트로 회사의 어떤 피처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생성 AI 앱을 만드는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해서 기능들이 구현될 수 있을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 매니저나 아니면 신제품 출시를 하는 담당자라고 하면은 먼저 이제 제품에 대한 뭐 홍보 설명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제품 이미지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나중에 이걸 이제 뭐 홍보를 한다고 하면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카피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고, 또 검색 엔진 같은 데 올리려면 검색 엔진에 위한 뭐 최적화 용어들, SEO 용어 같은 것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이런 어떤 다양한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각 생성 AI에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이드라는 데이터를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을 써서 몇 가지 프롬프트, 예를 들어 뭐 편안함, 내구성, 뭐 이런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넣었을 때 좀 길게 요거를 문장을 넣어 갖고 좀
제품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목에다가 편안하고 튼튼한 런던 워커 신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쭉 이게 내용들을 쭉 넣어서 어느 정도 원하는 문구들을 머리 싸매고 이렇게 막 쓰지 않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주겠죠. 그런 다음에 사진을 어느 정도 이제 신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신발 사진이 이 런던을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런던 배경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뭔가 좀 멋있게 딱 구성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빅벤을 딱 배경으로 해 가지고 딱 이게 이 신발을 딱 넣어 갖고 이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스테이블 AI 디퓨전 모델을 써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 세부 설명서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셜 미디어 카피를 만들어가지고 트위터에다 올릴 수 있는 뭐 100자짜리 딱 카피를 딱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AI 투어니어스의 주라식 2 모델을 썼더니 이렇게 이제 짧게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밑에 뭐 해시태그까지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소셜 미디어 카피를 만들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색 엔진에다 올릴 수 있는 SEO 엔진에다 올릴 수 있는 검색 키워드들을 쭉 나열해 달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모델에 있는 안에 있는 거와 현재 데이터들을 결합해 가지고 아주 적합한 이런 용어들, 검색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쫙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검색 광고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작업들을 파운데이션 모델에 있는 기능들에 특히 이제 특정 도메인에 더 특화된 모델이 있으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 베드락에서 되는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여러 모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AI2 엔서로픽의 클로이드 모델을 통해서 아까 그 편안함, 내구성 이런 걸 넣었을 때 한국어로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딱 그 홍보 문구들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300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좀 짧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사진 같은 걸 넣어서 이런 신발 사진을 넣었을 때 좀 더 좋은 그 신발을 만들어 달라. 지금 이제 런던 배경으로 이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딱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제 사람 이미지까지 사람 전신 이미지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해서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해가지고 회사 내에서 지금 이건 이제 데모고 이거를 이제 앱으로 만들어서 이제 회사에 제공해주면은 뭐 제품 개발자들, 제품 마케팅 매니저들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제품 홍보 설명이라든지 이미지 생성 뭐 이런 카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이제 해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빠져 있는 것들이 뭐가냐면 이제 컨텍스트를 넣는 작업들을 지금 안 했습니다. 사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도 이제 한계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함각 현상이라는 거죠. 되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하는 작업이라는 게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면 거기에 맞는 확률에 맞는 가장 그럴듯한 가까이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일종의 확률적으로 그 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듯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제 막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함각 현상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모델이 학습된 데이터의 시점을 기점으로 그 뒤에 생성된 데이터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지식 단절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모델만 갖고는 우리 회사 내에서 필요한 업무적인 거 그리고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텍스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적절하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끌어내게끔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법이 이제 금색 증강 생성이라고 합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다. RAG라고 부르는 건데 이 금색 증강 생성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에다가 원하는 이제 사람들이 누가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프롬프트를 넣잖아요.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에이전트가 딱 봤다가 이거를 기존의 회사 내에 있는 날리지 베이스, 그러니까 지식 기반 데이터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걸 합쳐가지고 새로운 어떤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그 파운데이션 모델한테 요청을 해서 정확한 결과들을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성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DB를 만들고 검색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이제 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락에 저희가 에이전트 기능이라든지 날리지 베이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성형 AI를 하기 위한 날리지 베이스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벡터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어떤 사내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 가지고 벡터 값으로 바꿔주는 것을 합니다. 이 뭐냐면 이제 텍스트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넣으면 그 텍스트에 있는 요 해지, 대리인, 사전, 지정 이런 단어들 간의 거리들을 계산을 해줘요. 벡터를 계산해줘서 뭐랑 가까이 있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을 바로 벡터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넣으면 다 이렇게 숫자 값으로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벡터 계산을 다 해줘요. 이런 식으로 다 숫자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 내 문서를 파운데이션 모델에 넣어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해지, 대리인, 명의자 이런 거는 벡터 값이 가까이 있어요. 예, 가까이 있고 또 신규 가입인 경우에 뭐 대리점에 가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값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끼리 모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 텍스트에서 이런 벡터 값들을 이제 계산해서 해보면은 의미적으로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데 그걸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뭐 강계형 DB라든지 노스큐얼 DB라든지 이런 DB가 아니고 요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은 DB 엔진 회사들이 이 벡터 데이터 스토어, 벡터 엠베드 데이터 스토어 기능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레디스라든지 오픈서치라든지 이런 이제 그 다큐멘트 DB들이 이제 벡터 기능을 많이 넣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엄마가 제 휴대폰 대신 해지할 수 있나요? 라고 어떤 프롬프트가 왔다고 치면 그 프롬프트의 안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좀 계산을 해가지고 벡터 DB에다가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어떤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증강된 프롬프트를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대리인 해지 제도라는 어떤 정보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앞에 엄마가 제 휴대폰 대신 해지할 수 있나요를 같이 이렇게 넣어갖고 파운데이션 모델에 넣어주면 이렇게 앞에 있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들이 결합해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그렇지만 정확한 그런 데이터들을 끌어내주게 됩니다. 보시면 핸드폰이라고 물었지만은 데이터는 그 휴대폰이라고 되어 있고 결과는 또 핸드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도 활용을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게끔 그렇게 하는 기능들이 바로 이 날리지 베이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기능이랑 날리지 베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로 원하는 원하는 에이전트가 프롬프트에 원하는 값들을 검색한 다음에 결과를 내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그 베드락에서는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 중에 이제 그 오픈서치, 그 다음에 파인콘즈라고 하는 이제 벡터 DB 스토어가 있고요. 또 레디스 이런 벡터 DB를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검색 증강 생성은 사내 데이터들을 벡터 DB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중간에서 가로채서 결과들을 좀 더 잘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 세 번째 그는 이제 실제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실제로 파인 튜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DB 그 데이터를 아예 파운데이션 모델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과 좀 노력이 많이 들겠죠. 이게 새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새로 이제 튜닝을 새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챗GPT라든지 아니면 뭐 엄청 큰 빅테크 회사들이 만드는 거는 GPU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다음에 사람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언어 데이터들을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그 쥐더 학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고품질 훈련 데이터로 또 파인 튜닝을 한 모델, 그리고 그 모델을 또 사람이 또 중간에 또 계속 물어와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되는지 털려 가지고 이제 인간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강화 학습을 한 모델, 이런 모델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개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인 튜닝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모델 작업에 따라 가지고 뭐 모델을 계속 만드는 기존의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해야 되는 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그런 건데, 최근에는 이제 파라메터 효율 파인 튜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파라메터들만 모아가지고 그거를 델타 값으로 해서 그 모델에다가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만 학습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미세 조정 기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처음부터 완전히 파운데이션 모델에도 다 튜닝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다 해야 되는 거를 하지 않고 이제 작은 데이터만 갖고도 미세 그 파인 튜닝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마존 베드락에도 이 파인 튜닝 기능이 있는데 회사 내 문서를 이제 아마존 S3라는 스토리지에다가 이제 문서 데이터 세트를 넣은 다음에 이제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그 파인 튜닝 해달라고 하면 바로 미세 조정된 파인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락에도 지금 파인 튜닝 기능이 있고 이 파인 튜닝 기능이 뭐 모든 모델이 다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모델이 다 파인 튜닝을 지원해주는 뭐 비즈니스적인 이유도 있고 뭐 라이센스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베드락이라는 서비스는 뒤에 인프라나 이런 관리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일반적인 약간의 지식만 갖고 있고 데이터 처리만 할 수 있으면 AI 지식 없이도 이 콘솔이나 아니면 API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회사들이 이제 뭐 생성형 AI가 중요하다고 하고 이제 모델들을 해야 되니까 다 뭐 거대 언어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좀 그 경향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마케팅 사스 회사잖아요. 여기도 처음에는 아인슈타인 GPT라고 해서 본인들이 생성형 AI를 하기 위해서 회사 내 데이터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파인 튜닝할 수 있는 자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세일즈포스 데이터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한다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액세스하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넣은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만 갖고 취해서 기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방향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처음에는 뭐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게 막 붐이었다가 지금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엄청나게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경량화되고 파인 튜닝하는 모델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가 다 빅테크들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처음으로는 지금 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걸 사용을 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래서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생성 AI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막 이게 맞는 솔루션일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까 뭐 검색 증강 기법이라든지 파인 튜닝이라든지 아까 미세 파인 튜닝 방법이라 이런 거 최근에 뭐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 기법들이 나온 게.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법이 나와서 좀 더 쉽게 저렴하게 뭐 시간도 절약하지만 기능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기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항상 이제 기술의 변화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가 실험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처음부터 뭐 인프라 투자를 하고 막 이제 사람을 뽑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로 우리 회사의 기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의사결정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실제로 업무에 넣었을 때 뭐 POC를 해보고 했을 때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번만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고 또 비용이 떨어뜨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투자를 했을 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뭐 학습 비용도 비용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인프라 비용도 비용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해가지고 점점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한 20년 넘게 그 IT 업계에 있어 보면은 기술이 굉장히 흥망성쇠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기술이 막 흥했다가 막 쑥 떨어졌다가 다시 흥했다가 쑥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는데 근데 항상 성공하는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이었냐면은 진입장벽이 낮은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쓰기가 쉽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진입장벽이 낮은 기술들만 성공합니다.
생성형 AI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부터 생성형 AI 쓸 때 GPU 사야 된다, 사람들 엄청 비싼 사람 써야 된다, 이런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기술은 아마 성공이 안 될 겁니다. 생성 AI도 앞으로도 더 쉽고 더 싸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만이 이 기술이 성공할 거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볼테르가 한 말을 좀 인용하면서 마치고 싶은데, Perfect is the enemy of good enough라고, 너무 완벽한 걸 추구하다 보면 좋은 걸 하는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뭐 이거 완벽해야 돼?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와. 사례 없으면 안 해.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항상 때를 놓치고 지나가고 나면 이제 막차 타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완벽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면 이 생성형 AI를 이제 회사 내에서 도입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효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